자, 일상을 파고든 마약 관련 소식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립니다. 제 뒤에 있습니다. 여중생이 마약을 구매했다. 민지숙 기자. 이 정말이에요? 여중생이 마약을 구매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소식이 맞는지 저도 의심스러울 정도였는데요. 지난 6일 이 집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딸, 여중생이 딸을 발견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중생이 마약에 취해 있었다라는 아이고. 소식입니다. 이 학생 쓰러지기 하루 전날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사봤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중학생도 이렇게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됐나 봐요. 그게 참 걱정이긴 한데요.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가 온라인 마약류 판매를 확인해봤더니 지난해 약 4월부터 8월까지 1,865건 중에 72.5%가 온라인 판매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10대들이 온라인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 같은 옛날에는 점조직으로 판매를 했는데 최근에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접근성이 쉽게니까 쉽게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마약 같은 경우에도 요즘 대마나 필로폰 이런 거를 아마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면 바로 주문하게 되면은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10대들이 많이 사는 거고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은 온라인 광고에 경찰들이 수사관이 많지 않거든요. 그거를 모조리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수시로 또 그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14만 중에 3만 명 정도가 수사관인데 네. 마약 수사하는 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대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시준장소하고 있지만은 전체 뭐 단속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요즘 그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마약으로 팔지는 않습니다. 뭐 아이스, 작대기, 술, 이 은어를 쓰거든요. 아하.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마약으로 이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도 걸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찰관한테 수사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이거 네. 제 눈을 의심을 했는데 마약 구매뿐만 아니고 마약을 유통하는데도 10대들이 등장을 해요? 맞습니다. 어제 경찰이 마약 사범 100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거래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마약 운반책 가운데에서도 10대 청소년이 끼어 있었다는 아하. 소식입니다. 단순히 마약을 가지고 있거나 투약하는 것보다 이 판매 알선하는 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10대들 사이에서는 마약 거래를 하는 게 이 고수익 알바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요? 맞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요거 일을 열심히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고수익으로서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 대금 지급 방식도 전자지갑 같은 걸 이용하는 그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데서 거래를 하면은 그 수사기관의 그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방법까지 다 안내를 해줘요. 김준일 에디터, 지금 우리 민지숙 기자가 설명했던 이 조직이요. 뭐 수법도 굉장히 치밀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일단 뭐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급을 한 400만 원 주겠다. 월에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이제 광고로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마약 운반책을 한 건데 이 마약 운반책들 같은 경우에 사전에 이제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이제 던지기라고 해서 특정 텔레그램으로 이제 돈을 주고 받은 다음에 특정 장소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갖다 놓는 방식을 하거든요. 그런 보도들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게 설탕 같은 걸로 이런 걸로 여기에 갖다 놓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루에 최대 70건에서 80건. 그래서 돈을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300, 400씩 주당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에서 더 놀라운 점은 이 마약 조직들이 만약에 걸릴 경우에 우리가 변호사비까지 대주겠다. 변호사 사서 너의 뒤를 봐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는데 그 약속이 뭐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안심을 시켰다라는 거죠. 김준일, 이런 조직들이 어떤가 좀 많이 좀 있나요? 아니면은 정말 일부에 불과한 건가요? 요 최근에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이라는 게 원래가 은밀하기 때문에 점조직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는 온라인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일태가 저기 던지기 수법이라 그랬죠. 던지기 수법은 뭐냐면 비대면이거든요. 만나질 않아요. 자기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마약 판매 유통책은 숨어 있고 중간에 운반책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고. 운반책이 마약을 소분해가지고 이런 뭐 어떤 뭐
차 밑에 아니면은 뭐 이런 보관함 밑에 아니면은 뭐 책상살 밑에 이렇게 아무튼 갖다 놓게 되면은 그걸 마약 구입하는 사람이 보지도 않고 사가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아까 온라인에서 10대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대가 많이 늘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파악해 보기에는 2019년도나 2020년도에는 30대도가 많았고 2021년에는 20대가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10대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대들이 아까 여중생이가 나왔지만은 10대들이 온라인을 접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린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방관하고 상은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온라인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10대들을 접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경찰에서 검거하는 내용이 있지만은 검거를 못한 암수 범죄라고 있습니다. 암수 범죄. 무슨 말이냐? 암수범죄요? 경찰관들이 형사들이 인지를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거한 수의 전문가들은 30배라고 하는데 30배 정도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인적상의 항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검거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할 때 차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세관이라든가 출입국이 사지 않습니까? 네. 원천적으로 봉쇄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그 마약 사범들이 본인들이 소지품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직접 구매를 할 때 그 물건 속에 마약을 넣기 때문에 체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알다시피 점조직보다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니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해서 차단을 해야 되고 또 범인을 검거했어도 뭐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 완전히 수사를 해서 완벽하게 검거해야 되는데 그것도 빠뜨리고 있고 또 피의자들이 교도소 갔다 나오면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도 좀 부실하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마약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좀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이 자꾸만 마약을 하기 때문에 요게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기관을 정해서 지금 투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마약 유통 조직 그 안에 이제 10대들도 이제 끼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광고를 한 게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이제 광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청소년들이면 뭐 이런저런 이게 마약하고 관련이 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한다면 이게 혹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막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거기에 힘든 게 뭐냐면 고수익 알바인데 알다시피 마약이 소액이라 하지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반책들한테 야 이거를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어느 장소 던지기 장소에 갖다 놓기만 하면은 너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사실은 이 내용이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최근에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여중생이 마약을 한다 아니면 운반책이 있다. 요거는 옛날하고 사양이 많이 달라진 거죠. 어찌됐든 간에 고수익이 있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도 그렇고 어린 그 10대들도 여기 뛰어들어서 운반책을 하게 되면은 크게 처벌을 안 받겠지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마약 유통사범의 공범이기 때문에 처벌을 크게 받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종호 시장님. 네. 최소한이요. 최소한 물론 마약은 다 뿌리 뽑아야 되겠지만 최소한이라도 우리 청소년만이라도 여기에 조금 발을 못 디디게 할 만한 뭐 이런 해법 없을까요?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청소년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첫 번째는 뭐냐면 처벌 강도를 더 높여야 돼요. 무조건 높여야 됩니다. 지금도 더 높이겠다라는 그런 입법화 과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마약에 대해서는 연령도 필요 없다. 계층도 필요 없다. 그 원천적으로 그럼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실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래 이 마약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법률 왜 그걸 굳이 만들어 그냥 스스로 즐기면 되지 이런 식의 인식 자체가 아직도 만연돼 있다. 연예인들 뭐 허락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여론도 일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앵커님 말씀이 옳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약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 청년들도 그 인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약을 처음 접했을 때요. 사람들이 대부분 호기심 때문에 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중학교 여학생도요. 처음에 호기심 때문에 마약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약이요. 호기심조차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호기심보다도 무섭다라는 거 이 부분을 더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